안녕하십니까. 꿈꾸는 할배 민경복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책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참 도전적인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책의 저자는 강영우 씨입니다. 이 강영우라는 분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최초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맹인으로서 최초 박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인으로서 미국 행정부의 그 교육부의 특수교육, 그 중에서도 재활 관련 차관보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마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의 행정부의 가장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분은 맹인으로서 정상인들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또 이제 우리 엊그저께 총선을 마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낙선의 고배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어떤 고난과 역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역경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 그래도 이 책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과 책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책은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리고 이 저자인 강영우 씨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강영우 씨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마 이 얘기 여부도 이게 상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제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은 자식들의 교육 문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질병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도대체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아마 이 책자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솔루션, 해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정말 이루기 힘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난관과 그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돌파해서 그러한 높은 산에 오르게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산에 오를 때에는 10가지 원리가 있다. 성공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가지 교육 원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10가지를 아이들 잘 가르쳐 주면은 성공에 이르게 된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또 이분은 진영과 진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한 아들은 미국에서 안과 전문의를 하고 있고, 또 한 아들은 변호사로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길렀다고 하는 거, 이것조차도 우리가 참 본으로 삼아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요? 10가지. 네, 10가지 원리가 있다. 그 중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짧아서 어렵고요. 그냥 그 중에서 2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거로 할 테니,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계시면 이제 뭐 가서 책자를 사시든지 도서실에 가서 빌려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마음에 꼭 들은 거예요. 아주 감동을 하고, 그렇구나 몇 번씩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언제든지 이런 산과 같은 장애와 장벽이 딱 가로막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할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큰 장벽을 만나면, 큰 산을 만나면 오를 생각을 안 하고 겁에 질려서 몇 번 하다가 그냥 낙심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결코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갔느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원리가 발견된 거예요. 첫째는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라. 그런 역경이 나오면 더 도전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조금 풀어서 보면은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역경을 만나는 건 똑같다고 그럽니다. 역경을 만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없다.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뭔가 해보려면 도전과 역경이 이제 생기는데, 그 역경과 실패와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볼 거냐? 자세입니다. 자세와 태도. 이분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안 돼. 저건 안 돼. 할 수 없어. 힘들어. 못 돼. 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주저앉고 마는 거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할 거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왔구나. 위기라는 거는 위기가 아니라 나는 위험한 기회다. 나에게 찬스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챌린지 해야 돼. 도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런 자세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는 아주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발전하고 향상하기 위한 디딤돌이지 절대 걸림돌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면 한참 더 레벨업이 된다. 한 계단 더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궁죽통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심력, 강한 정신력, 마인드
참을성, 인내심 이런 게 생기고 또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노하우와 경험이 생긴다. 깨달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 힘든 역경과 실패와 이러한 고난이 나타났을 적에는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라. 그러한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예로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학습 장애였다고 그럽니다. 학교 다닐 적에 얘 바보 같은 놈이다.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식들을 좋은 쪽, 이 아이들이 이런 장애가 있지만 이런 장애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천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2차 대전의 영웅 처칠 수상이 그렇게 연설도 잘하고 또 이 문장력도 좋아서 노벨 그 문학상까지 탄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웅변수를 터득하게 됐다. 참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나의 고난은 내가 이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4배로 보고 뭔가 내가 크게 성장하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이 중요하다. 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책 속에도 소개가 됐지만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헬렌 켈러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만요. 뭐냐면은 그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 뒤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헬렌 켈러가 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답답한 것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닫힌 문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걸 암만 열래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느냐? 기회가 있다. 뒤에는 이미 문이 열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캄캄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길은 열려 있다. 그걸 보내는 거죠. 그거는 고난을 통과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새로운 눈과 시각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분은 자기의 예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것을 다 이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큰 감동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인류사에 그래도 많은 어떤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원리가 있지만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 네. 이거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처칠 수상이 어떤 대학의 졸업식장에 가서 졸업사로다가 한 건데 뭐 이걸 요약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never give up 이 얘기만 하고 내려왔답니다. 얼마나 짧은 얘기예요. 그런데 길이길이 졸업식사에서 이만큼 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 게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가 된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한 발짝만 디디면 목표에 오르는 건데 그 한 발짝을 디디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1도만 올라가면 팔팔 끓는 물이 되는데 99도까지는 올리는데 마지막 1도를 올리지 않아서 물이 끓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ever give up. 네, 요런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 원리가 있네요. 원리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라. 두 번째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해라. 세 번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라. 네 번째는 분명한 비전을 품어라. 다섯 번째는 역할 모델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세계와 시대에 알맞은 가치관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 소속하라. 여덟 번째는 네버 기부업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타고난 능력을 개발해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최선의 것을 주라. Give and take입니다. 네, 좋은 걸 주면 돌아온다. 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역경을 만났을 때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역경을 다 통과할 수 있다. 그건 뭐냐?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라. 내가 틀림없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디딤돌로 된다고 하는 얘기. 두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기부업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삶을 통해서 맹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개인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도 했지만 자식을 놀랍도록 훌륭하게 길러낸 부모로서도 성공했습니다. 이 분이 자기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역경은 기회와 찬스로 삼아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삶의 원리다. 진리다 그 말입니다. 네, 오늘 다소 총선 끝나고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코로나에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놀라운 인생의 삶의 성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